여러분 9월 29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제 생일은 아닙니다. 9월 29일은 아르헨티나 발명의 날입니다. 아르헨티나 발명의 날? 필기구를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볼펜은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볼펜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 창시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꾼. 세 번째, 완성자.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이 3명이 볼펜 얘기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9월 29일 누구의 생일이에요? 그럼 볼펜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현대 볼펜의 아버지 라슬로 비로입니다. 라슬로 비로는 유대인이에요. 헝가리계.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재주가 굉장히 많아요. 기자, 그 다음에 최면술사, 그 다음에 엔지니어, 발명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꽂히면 아주 몰두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필기구가 뭐였냐면 연필하고 만년필밖에 없는데 만년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기존에 그 세계에서 기존에 있는 거에 불만 느낀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개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필기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만년필이 갖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그래서 이 사람은 펜 끝에 볼을 물려서 새로운 필기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볼펜 연구에 진짜 몰두할 때쯤은 유럽은 이제 2차 대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럽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 아르헨티나에 와서 연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연구를 계속하는데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특허권을 갖다가 계속 나눠서 파는 거예요. 비로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1943년경에 볼펜을 내놓습니다. 이게 볼펜 내놓는데 이게 완전하진 않았지만 사람의 이목을 좀 끌었어요. 그리고 어떤 동업자가 생겼어요. 근데 이 동업자가 비로한테는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동업자예요. 이 사람이 발이 넓어요. 그래서 영국 공군에 볼펜 납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공군에 볼펜을 납품하니까 미국 공군이 영국 공군의 그 볼펜을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공군이 저거 괜찮은 쓸만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공군이 당시에 만년필 회사들을 부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만년필 회사들. 첫 번째는 가장 유명했던 만년필 회사 파카. 그리고 파카의 아주 오래된 라이벌인 셰퍼.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에버샤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파카는 지금 파카 51이 나와 있어요. 그 유명한. 장사 잘 되죠. 의미 없다. 셰퍼 역시 장사 잘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에버샵이 약간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거 에버샵이 덥석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영국 볼펜 어디서 나왔나? 알아봤겠죠. 알아보니까 아르헨티나에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로 딱 간 거야.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갔더니 연필 회사에서 이미 그 비로의 특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필 회사가 그 연필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블랙잉을 만든 그 유명한 블랙잉을 만든 에버하드 파버라는 연필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가갖고 제안을 했겠죠. 니네 그거 새로운 물건 그거 위험해. 우리를 같이 해. 부담을 낮춰. 근데 성공하면 넉넉히 값을 쳐줄게. 이렇게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로의 북미 특허권을 샀어요. 에버하드 파버가 하고 에버샵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냐? 밀턴 레이놀즈예요. 굉장히 비범하면서 또 모험심도 있고 용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다가 그 비로의 볼펜을 봅니다. 이거 된다.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한테 가서 비로하고 비로 동업자한테 갔겠죠. 가갖고 볼펜 판매권을 갖고 싶다. 근데 이미 팔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볼펜 몇 개를 들고 미국으로 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나름대로 볼펜을 만들겠다. 그래갖고
그게 1945년 일이에요. 45년에 와갖고 몇 개월 만에 이 사람이 툭탁툭탁 해갖고 볼펜을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이 새로운 물건이 될 걸 확신했고, 또 하나 아주 기가 막힌 판매 시기를 예상하고 있던 거예요. 그건 언제냐? 전쟁이 끝나고 크리스마스가 되기 그 사이 10월 29일이었어요. 10월 29일에 뉴욕에 있는 한 백화점에 독점 판매 계약을 하고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냈죠. 그런 순간에 볼펜을 10월 29일에 딱 내놓은 거예요. 딱 내놓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날 1만 개가 팔린 거예요. 1만 개. 아르헨티나에서도 비로가 볼펜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만큼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아르헨티나하고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그런 사회적 요구가 이 미국이 훨씬 높았던 거죠. 완전 빵 터진 거예요. 에버셔바하고 에버더팝은 완전 뒤통수 맞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장 볼펜을 내놓으면 어떻게 됐을까? 맞불을 놨으면, 그랬으면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더 좋은 볼펜을 만들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레놀즈 볼펜이 형편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건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한동안은. 근데 기다렸죠. 이것이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 해가 지나서 볼펜을 내놨단 말이에요. 폭발력 적죠. 왜냐하면 적기는 크리스마스 이전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는 에버샤의 볼펜 내놓으니까 레놀즈 바보입니까? 자기 볼펜 가격을 팍 낮춘 거예요. 김 빼잖아요. 김 빼기 작전. 볼펜이 에버샵이 좀 팔렸지만 그동안 굉장히 손해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버샵이 이때 손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망해요. 그럴 정도로 아마 손해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펜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도 나도 제2의 레놀즈가 되겠다. 제3의 레놀즈가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엉터리 볼펜이 막 나오는 거죠. 엉터리 볼펜이 수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지표를 보니까 만년필이 안 팔리다가 구간이 명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만년필이 볼펜의 매출을 역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세상은 결국 편리한 것으로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정리하는 패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계속 볼펜의 그 세계를 지켜보던 마르셀 비슈라는 사람이 그걸 봅니다. 마르셀 비슈는 실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잉크를 갖고 있었고 어떤 볼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볼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어떻게 하느냐? 직관적으로 이거는 필기구라는 걸 나타낼 수 있게 투명해요. 그 잉크가 담긴 그게 보이고, 두 번째는 아주 비싸지 않아요. 적당한 가격이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일회용을 못 느끼게만큼 쓸 만큼 쓸 수 있는 적당한 수명,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볼펜이 지금 현대 볼펜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마르셀 비슈가 제시했고, 이거는 소비자한테 그대로 먹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날개도치시 팔렸어요. 지금 역사상 어떤 필기구가 가장 성공한 필기구나? 마르셀 비슈가 만든 마르셀 비슈의 그 빅볼펜이에요. 여태까지 필기구는 아주 권위적인 물건이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그 점토판과 갈대 아무나 못 만졌어요. 근데 마르셀 비슈는 아무나 쓸 수 있을 만큼 볼펜의 가격을 낮춰서 볼펜을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게 필기구를 평등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볼펜 권위를 깨다, 그런 거 되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